영원한 것의 사랑. 르네상스 때 계란을 깨뜨리고 탄생한 병아리는 그동안 많이 자랐다. 맑은 아침을 즐기면서 숲속을 거닐었고 낮의 태양볕을 흡족히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던 어느 시작이었다. 어미닭으로 크게 자란 병아리는 문득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 해는 벌써 오후로 접어들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떠돌기 시작함을 발견했다. 나룻배를 구해 탔지만 넓은 두 줄기 강을 건너는데 필사의 노력과 희생이 불가피함을 느꼈다. 휘몰아치는 폭풍우에 몰려 허덕이는 사태를 모면할 길이 없었다. 겨우 강을 건너선 닭은 약간 안도의 숨을 돌렸다. 하늘을 덮었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폭풍우가 가시려는 것 같았다. 닭은 조심스러이 발걸음을 옮겼다. 스스로의 행로를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을 배웠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함도 알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닭은 더 외롭고 두려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자기 앞에 전개된 황야는 끝없이 넓고 그 저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곧 황혼이 찾아들 것인데 하늘은 짙은 암흑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 있다. 멀리서는 내성이 일기 시작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폭풍 직전의 징후가 온 누리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이 닭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르네상스 때의 계란 속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으나 이미 계란은 깨졌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정도로 병아리는 닭으로 자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온 역사의 강물을 뒤로 돌이킬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암흑과 천둥이 몰아칠 폭풍우 속을 그대로 황야에서 보낼 수 없다. 걱정하는 순간에도 황혼은 짙어가고 있는데 현대인의 모습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르네상스 직후의 맑은 아침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영국을 비롯한 산업혁명을 치루어야 했고 비비린 냄새가 온 유럽을 휩쓰는 프랑스 혁명을 겪게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두 하수였다. 안도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정치, 경제적 혼란에 쌓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그것으로 끝나겠는가. 우리 앞에는 황야를 지나기도 전에 바다와 같은 시련의 파도가 바라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많은 물질적 혜택을 즐기고 있다. 기계, 기술, 대량 생산이 안겨다 준 유물들이다. 초래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받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속적으로 더 강하게 축적된 위기의식, 종말감, 회의에 붙잡히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고향상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없다. 중세기적인 종교적 안주처를 우리들 스스로가 저버린 지 오래다. 병아리가 계란을 깨뜨리고 나왔듯이 고향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만들어준 분위기와 환경으로 끝나고 말았다. 현대인들은 18세기 말 이전의 사회나 개념들을 가지고 살기엔 너무 변하고 자랐다. 확실히 고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황혼을 맞으면서 안주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근거와 더불어 인간 자치의 이념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고향과 더불어 미래의 고향, 즉 갈 곳도 갖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불안을 그 생리적 요소인 양 품고 산다. 파스칼이 인간의 상황, 불안이라고 썼을 때는 그것이 한 심리현상인 줄만 알았다. 그 불안이 대중의 병세로 번져 갈 줄은 누구도 몰랐다. 200년 뒤 덴마크의 키르케골이 불안의 개념을 지시했을 때는 그 불안이 인간적인 과제이며 그 불안의 결실은 공포를 동반하게 되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불안이 전 인류의 것으로 변했다. 모든 개인은 마치 불안의 벽 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갖고 있다. 불안의 신 졸개의 넋이 우리들이 심층 속에 불어넣은 고뇌를 앓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다. 불안 뒤에는 고통의 오솔길이 깔려있고 불안의 앞에는 절망으로 이끈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불안의 양쪽은 부조리라는 상황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우리를 좀먹는 고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지만 부조리의 수렁텅이에 빠져 헤맬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바퀴가 돌아가는 그대로 절망을 향해 전진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심화시킨다. 전쟁 준비에 급급하고 있다. 핵무기 생산을 서둘고 있다. 보다 강한 파괴력은 없는가 하고 애태운다. 앞장선 소수인의 경고에는 아랑곳 없이 대중은 역사의 비탈길을 달리고 있다. 그 결과는 예측도 않고 그러므로 현대의 지성은 깊은 회의에 빠져 있다. 비 러셀의 말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되어 있으나 지혜로운 인간은 모두가 회의주의자로 변한 것이 현대의 비극이다. 삶의 용량이 큰 만큼 우리들의 회의도 짙어져 버렸다. 거의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신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긍정하려는 의지를 주었다. 그리고 이 긍정의 의지는 휴머니즘이란 이름을 갖고 계승되어 왔다. 이상주의는 오히려 그 가지에 피었다. 지는 고칠 수 있고 허무주의는 모든 잎이 떨어진 겨울의 모습 같아도 휴머니즘의 나무는 끝까지 자라며 열매를 남기게 마련이다. 짙은 회의의 안개도 그 뿌리는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고향을 만들었다가는 버리나 또 새로운 고향을 찾아 만들곤 한다. 불안은 믿음의 원동력이 되며 고독은 새로운 인간애를 만들 수 있다.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참 희망을 모른다. 그리고 이 긍정의 의지는 휴머니즘 속에서 가장 높은 하나의 뜻을 영구히 버리지 못한다.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영원한 것에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영원한 것에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역사의 황무지를 거쳐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